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4살 러시아 젊은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쇼핑몰, 속옷 모델로 일하다가 더 큰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라서 연이어 실패만 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촬영 현장에서 다친 그녀를 도와준 한 사람, 바로 한국의 젊은 신경외과 의사였죠. 그런데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그 와중에 발견한 놀라운 비밀까지. 과연 이 젊은 러시아 여성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지막 결말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아나스타샤입니다. 24살이었던 그때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월급도 자꾸 줄어들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간단한 수선일을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스크바 시내 쇼핑몰에서 속옷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참았죠. 촬영장에 가면 다른 모델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풍부했어요. 저는 항상 초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촬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군요. 아나스타샤야, 우리 공장이 다음 달에 문을 닫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모델로 버는 돈으로는 가족 전체를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모델 일도 경쟁이 치열하고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며칠 후 촬영장에서 다른 모델 언니를 만났어요. 그 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샤야, 한국에서 모델 일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대. 특히 요즘 한국 패션 업계가 정말 뜨거워서 외국인 모델들을 많이 찾는다더라.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K-팝이나 K-뷰티 같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선물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에 가서 일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죠. 딸아, 너무 멀잖니? 거기 가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나스타샤야, 네가 정말로 하고 싶다면 해봐라.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며칠 후 한국의 한 모델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출국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모두들 말은 안 했지만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공항부터가 러시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한글로 된 안내판들을 보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에이전시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다행히 러시아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 씨 맞죠? 환영합니다. 한국에 잘 오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첫 번째 촬영은 일주일 후였어요. 그 사이에 저는 작은 원룸에 정착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부터 지하철 타는 것까지 모든 게 새로운 도전이었죠. 드디어 첫 촬영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속옷 브랜드 화보를 찍는 일이었어요. 촬영장에 도착하니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 정말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더라고요. 메이크업을 받고 의상을 입고 나니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거울을 보니 러시아에서 일할 때보다 더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스타일리스트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조명 장비 중 하나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제 발등을 쳤습니다. 순간 너무 아파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스태프들이 모두 놀라며 달려왔죠. 그때 촬영장 문이 열리면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환자가 어디 계세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바로 이도현이었어요. 촬영장 의료진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신경외과 의사였죠. 도현은 제 발을 살펴보더니 능숙하게 처치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이네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손길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아픈 곳을 만지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더라고요. 혹시 러시아 분이세요? 도현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제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 때 러시아어를 조금 공부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죠. 낯선 나라에 와서 처음 만난 한국인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의사였다니요. 도현은 간단한 러시아어로 안부를 물어봤고 저도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오신 거죠? 한국 생활 어때요? 도현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적응하기 어려워요. 언어도 모르겠고 문화도 달라서요. 그러자 도현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거든요. 촬영은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발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도현은 제게 연락처를 주면서 말했어요. 발이 아프거나 다른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의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혼자 앉아서 도현을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발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혹시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일주일 후 발이 나아서 드디어 촬영을 재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서의 모델 생활은 훨씬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였어요. 사진작가나 스타일리스트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실수를 했거든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말들을 들어도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그냥 포즈만 취하면 됐는데 한국에서는 표정과 감정까지 세세하게 요구하는 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촬영이 끝나고 담당 매니저가 저를 불렀어요. 아나스타샤 씨, 좀 더 노력해주세요. 클라이언트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촬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벌써 실패하는 건 아닌지 두려웠거든요. 그 주에 있었던 두 번째 촬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스포츠 브랜드 속옷 광고였는데 역동적인 포즈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사진작가는 계속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고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성공하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이렇게 실패만 계속하면 어떡하죠? 가족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만 전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셋째 주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직접 고객들 앞에서 시연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어로 상품 설명을 해야 했는데 미리 외운 대본도 긴장해서 까먹고 말았습니다. 고객들 앞에서 우물우물하다가 결국 매장 직원이 대신 설명해주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날 에이전시 사무실에 불려갔어요. 대표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아나스타샤 씨, 이렇게 계속 실수가 반복되면 곤란해요. 클라이언트들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땀이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성과다운 성과가 없었어요. 다른 모델들은 벌써 여러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저만 홀로 뒤처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먹으며 러시아에 있는 부모님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잘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아셨나 봐요. 딸아, 힘들지?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거짓말을 들켜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계속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때부터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언니가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같은 건물에 사는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모델 일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한국 패션 업계의 높은 수준에 제가 따라가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또 다른 촬영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유명 속옷 브랜드의 시즌 광고였는데 규모가 꽤 큰 촬영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모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촬영 중에 갑자기 한 스태프가 조명을 옮기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 바람에 무거운 장비가 그분의 어깨를 쳤습니다. 아! 비명소리와 함께 그 스태프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세요? 길을 비켜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뒤돌아보니 정말로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전처럼 차분하게 환자를 살펴보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어깨 탈구 같네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촬영은 잠시 중단되었어요. 그때 도연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아나스타샤 씨 맞죠? 발은 이제 괜찮으세요? 한 달 반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네, 완전히 나았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었네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일할 때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죠. 외국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촬영이 재개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도연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사 일은 어떠세요? 바쁘시겠어요? 제가 묻자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바쁘긴 하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힘들지 않아요. 신경외과라고 하셨죠? 정말 어려운 과 같은데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러시아에서도 의사는 존경받는 직업이었거든요. 맞아요. 뇌수술이 주 전문 분야예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서 항상 긴장하며 일하고 있어요. 그때 촬영 감독이 제게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아쉬워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일하러 가봐야겠네요. 네, 촬영 파이팅해요. 도연의 응원에 힘이 났어요. 신기하게도 그날 촬영은 이전보다 훨씬 잘 되었어요. 도연과의 짧은 대화 때문이었는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사진작가도 오늘은 표정이 정말 좋네요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 도연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근처에 맛있는 한식당 하나 아는데 한국 음식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한국에 온 후로 누군가와 함께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저도 오늘 일찍 끝났거든요. 그렇게 저는 도연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식당에서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연은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고 저는 러시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러시아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도연의 질문에 저는 보르시와 펠메니 이야기를 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연이라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외로움도 덜했고요.
혹시 앞으로 한국 생활이 조금은 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연과의 만남 이후 제 한국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걸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 표현은 이럴 때 써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가 저를 도와준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되었어요. 모델 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언어 실력이 늘면서 스태프들과의 소통이 수월해졌고, 그러다 보니 촬영도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작가들의 디렉션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표정과 포즈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한 달 후에는 처음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이번 아나스타샤 모델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도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에이전시 매니저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도연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도연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도연 씨 도움이 컸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갔어요. 도연은 항상 제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 주었고 저도 그의 힘든 병원 생활을 들어주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씨는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고향을 떠나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전 별로 강하지 않아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잖아요. 그게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도연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이해해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저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도연을 만나지 않는 날에는 왠지 하루가 허전했고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델 일도 점점 궤도에 올랐어요. 여러 브랜드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입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촬영 현장에서 제 이름을 기억하고 반가워하는 스태프들이 생겼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러시아에 있는 부모님께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부터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집에도 조금씩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도연에 대한 제 감정도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를 만나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도연도 저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샤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감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도연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도연 씨를 만나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생각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날 줄 몰랐거든요. 도연과 연인 관계가 된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모델 일도 잘 되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한국 생활에도 많이 적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새벽에 러시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였는데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나스타샤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근경색이래.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상태가 좋지 않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 제가 바로 갈게요. 비행기표 알아볼게요. 딸아,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제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주에 중요한 촬영이 2개나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그중 하나는 대형 브랜드 시즌 캠페인이었는데 제가 빠지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죄송하지만 가족 응급 상황으로 러시아에 가야겠어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 씨, 그런 식으로 갑자기 취소하면 저희도 곤란해요.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서요. 그렇다고 해도 계약은 계약이에요. 이번에 취소하시면 향후 일정도 모두 취소될 수 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한쪽으로는 위험한 상태의 아버지가 계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연은 제 상황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도연의 위로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의사로서 조언해드리자면 심근경색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특히 처음 72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가족이 곁에 있어주는 게 환자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도연의 말을 듣고 결심이 섰어요. 일은 포기할게요. 지금 당장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일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갑작스런 항공료와 병원비 때문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있긴 했지만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병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수술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다는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시고 싶어 하셨는데 이렇게 중간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다음날 아침 에이전시에 직접 찾아가서 매니저와 이야기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대체 모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도, 안정된 수입도, 그리고 도연과의 관계까지도 불확실해지는 상황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러시아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있을 때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나스타샤 씨, 지금 어디세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집에 있어요. 짐을 싸고 있었어요. 30분 후 도연이 제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도연 씨, 이럴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인데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위험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국에 와서 만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도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혹시 병원에서 수술 관련 상담 받으실 때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같은 의사니까 의학적인 조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의료 시스템이 다르지 않나요? 기본적인 의학 지식은 같아요. 특히 심장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렇게 도연의 도움으로 급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병원비 걱정은 덜었고 의학적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항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도연이 배웅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서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도연의 그 말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저를 기다려준다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비행기 안에서 도연이 준 돈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큰 돈이었는데 주저없이 내어준 그의 마음이 고마워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마중 나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으셨습니다. 딸아, 고생했구나. 아버지 보러 바로 갈까? 네, 어머니. 빨리 가봐요.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각종 장비들에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 아나스타샤 왔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있으셨지만 많이 약해져 계셨어요. 딸아, 왔구나. 미안하다. 내 일 때문에 걱정했는데.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빨리 나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병원에서 지내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다행히 도연이 준 돈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연이 한국에서 보내준 의학자료들을 러시아 의사들에게 전달하며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하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다고 하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러시아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침마다 메스꺼운 느낌이 들고 냄새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리가 늦어지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는데 2줄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말로 임신이었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연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도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병실에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신이라니 너무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7주 정도 되었네요. 아기도 건강해 보이고요. 정말로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니? 임신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이니? 아이 아빠는 그 한국 의사 친구? 네, 도연이에요. 아직 그분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딸아, 힘들겠지만 좋은 일이야.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니.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도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 씨, 혹시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도연은 제 상태를 바로 알아챘어요.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요? 확실한 거예요? 네,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7주 정도 되었대요. 와,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어떤 기분이세요? 도연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기쁨이 느껴졌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정리가 안 되네요. 하지만 일단 축하해요. 우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날 밤 긴 통화를 했어요. 도연은 임신에 대한 의학적인 조언도 해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나스타샤 씨,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에요.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프러포즈였어요.
도연 씨,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임신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사실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 일이 계기가 된 것뿐이에요. 도연과의 긴 통화 후에 마음이 많이 정리되었어요. 그는 정말로 저와 아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결혼에 대한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저 역시 도연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가족들에게 모든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회복 중이셨지만 많이 좋아지셨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는 되셨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은 심각한 제 표정을 보시고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 아빠는 한국에서 만난 의사 도연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못 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딸아,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 너를 잘 대해주는? 네,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러시아에 올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아버지 병원비도 지원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그럼 그 친구 의견은 어떠니? 결혼하자고 하셨어요. 아이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싶다고 하시고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사라면 안정적인 직업이고 네가 어려울 때 도와준 걸 보면 인품도 좋은 것 같다. 내가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그 말씀을 듣고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모님이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세요. 한국으로 올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아나스타샤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당연하죠. 일주일 후 도연이 러시아에 왔어요. 모스크바 공항에서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거였는데 더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요. 아나스타샤 씨, 보고 싶었어요. 몸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입덧도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 도연은 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도 잘 지내고 있겠네요. 집으로 가는 길에 도연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지는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딸을 너무 아끼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나중에 딸이 생기면 그럴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도연을 소개해 드렸어요. 도연은 준비해온 선물들을 드리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간단한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이도연입니다. 아나스타샤 씨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도연이 러시아어로 인사하는 걸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 러시아어를 배워서 인사하다니 정성이 대단하다고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도연 씨, 우리 딸과 결혼할 의향이 정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나스타샤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아이로서 잘 키우겠습니다. 의사로서 모자의 건강도 책임지겠고요. 도연의 진지한 답변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살게 되면 아나스타샤가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을 표하셨어요. 도연이 답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나스타샤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 시간 가족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연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도연을 점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러시아에 머물면서 부모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특히 아버지와는 남자끼리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나중에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 친구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네가 믿고 따라가도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연이 요리를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거들어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다 저렇게 살림을 잘하나?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웃으면서 도연 씨가 특별해요 라고 답했어요. 일주일 후 도연과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러시아에서 먼저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한국까지 오시기 어려웠거든요.
러시아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꿈 같았어요. 한국에 꿈을 가지고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인생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도연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라고 말했어요. 작은 결혼식도 올렸어요.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인 소박한 자리였지만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도연은 러시아 전통 의상도 입어보시고 러시아 결혼 풍습도 따라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도연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사위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보기 어렵겠지만 딸이 외롭지 않게 해줘라. 도연은 진심으로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결혼식 후 한 달 정도 러시아에 더 머물렀어요.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고 임신 상태도 안정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는 건 정말 아쉬웠지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딸아, 자주 연락하고 건강 조심해라. 손자도 건강하게 낳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 씨가 잘 돌봐줄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도연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좋아요. 특히 햇빛이 잘 들어와서 아기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도연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서 걱정하셨나 봐요. 하지만 직접 만나보시고는 착하고 예쁜 아이네라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특히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는 더욱 반가워하셨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도연은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고 저는 임신부로서 건강관리를 하며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출산 후에 다시 모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뜻밖의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러시아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많이 회복되셔서 여행이 가능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다고요? 도연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도연도 무척 기뻐했어요. 좋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을 섞은 형태로 계획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실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부모님이 러시아에서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리는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어머니의 감동적인 말씀을 들으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도 사위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딸이 행복하게 살 것 같다고 만족해 하셨어요. 결혼식 후에 부모님은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러 주셨어요. 그동안 한국 문화도 경험해 보시고 도연의 부모님과도 더 친해지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셨나 봐요. 특히 아버지가 도연의 병원을 견학하시고는 정말 감탄하셨어요. 한국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구나. 사위가 이런 곳에서 일한다니 대단하다. 도연도 아버지를 정성껏 안내해드리며 자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무렵 도연의 커리어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더 중요한 수술들을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아나스타샤 씨, 오늘 정말 어려운 수술을 성공했어요. 환자분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도연이 의사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저도 임신부로서 건강하게 지내며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때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기 성별이 나왔어요. 딸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도연과 저는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딸이라니 정말 좋네요. 아나스타샤 씨를 닮아서 예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준비하세요. 손녀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러시아에 계신 부모님은 전화기 너머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모델 일을 완전히 쉬었어요. 대신 한국어 공부에 더 집중했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나스타샤야, 임신 중에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단다. 태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편안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도연도 바쁜 병원 일정 중에도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오늘 산부인과 검진 있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병원 일은 괜찮아요? 당신과 아기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출산을 준비했어요. 아기방도 예쁘게 꾸미고 필요한 용품들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부모님은 출산 즈음에 다시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모델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나스타샤 씨, 출산 후에 다시 일할 의향 있으세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없는 사이에 한국에서의 제 인지도가 더 높아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러시아 모델로서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그렇다면 출산 후에 다시 생각해 볼게요. 도연과 상의해 봤을 때 도연도 찬성이었어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나스타샤 씨가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아이는 제가 함께 돌봐드릴게요. 드디어 출산날이 다가왔어요. 러시아에서 부모님이 다시 오셨고 도연의 부모님도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온 가족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도연은 제 곁에서 계속 격려해 주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어요. 의사이지만 남편으로서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으아,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워온 생명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축하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작고 예쁜 손가락, 도연을 닮은 눈매, 제 코를 닮은 모습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어요. 정말 예쁘네요. 아나스타샤 씨 고생 많았어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생명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병실로 이동한 후에 양쪽 부모님들이 모두 들어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저희 부모님은 손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우리 손녀야, 할아버지가 왔단다. 아버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러시아와 한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겠구나.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라겠네. 어머니도 따라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줘서 고마워라고 하시며 제 이마에 키스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연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감동하셨어요. 우리 첫 손녀야. 할머니가 예뻐해 줄게. 시어머니께서 아기를 안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따뜻했어요. 아기 이름을 짓는 것도 온 가족이 함께 고민했어요. 한국 이름과 러시아 이름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소피아라고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피, 러시아에서는 소피아로 불릴 수 있거든요.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두 나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소피아를 돌봐주시며 저도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부모님이 한국에 한 달 더 머물러 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딸아, 한국에서 잘 정착한 것 같구나. 사위도 좋고 손녀도 건강하고. 정말 잘 됐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꿈을 안고 한국에 왔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한 결말에 도달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소피아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모델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출산 후 몸매 관리를 열심히 해서 예전보다 더 성숙한 매력을 갖게 되었거든요. 클라이언트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엄마가 된 아나스타샤의 모습이 더 아름답네요. 사진작가의 칭찬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꿈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했거든요. 도연도 의사로서 더욱 성장했어요. 병원에서 중요한 수술들을 성공시키며 인정받고 있었고 집에서는 훌륭한 아빠가 되어주었습니다. 소피아를 목욕시키고 재워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든든했어요. 지금 소피아는 돌이 지났어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들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상통화로 자주 대화해 주셔서 러시아어도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 모든 게 꿈같이 느껴져요. 모스크바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이렇게 한국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도현, 귀여운 딸 소피아, 그리고 두 나라의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모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소피아가 자라면 엄마의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러시아에서 시작되어 한국에서 완성된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